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본과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서 원자력 방침의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탈원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가 효율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린 5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벌거숭이 임금님을 계속 다시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한국의 탈원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취약국이죠. 지금 우리 한국이 국가 수입의 4분의 1을 에너지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고르느냐, 이건 우리한테 거의 절대절명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력과 원자력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생에너지와 관계되는 건데,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있지만 또 기상 특혜도 있습니다. 바람이 센 데가 있고 태양이 강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이 풍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걸 전력의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계가 있습니다. 전력 안정성이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이집트, 미국, 중국 전부 다 80% 내지 90% 선에 있는데 한국은 72.2%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전력 안정성이 세계 42개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서양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지역은 계곡이 험하고 또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연적인 조건이죠. 그런데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여기는 또 북해 지역이라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풍력에 맞죠. 또 한참 유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로 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효율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원전, 그리고 2050년 작년 글래스고 기후회의에 제출한 2050년 탄소 중립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수소 경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 정책이 맞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탈원전은 제대로 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6%, 7%까지 떨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탈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경제는 물론 수소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수소 경제를 주 에너지 원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약 80%를 수소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현대 자동차에서는 수소차를 포기를 했죠. 등등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폐쇄됐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될 때 지금 문제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금 산업부의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하기 이전에 그 관련 문건을 산업부 직원들이 없앴죠. 없애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경제성 조작 문제까지 비화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월성 1호기가 만약에 폐쇄됐는데 폐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월성 1호기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들였고 우리가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 1kg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이 원자력에 비해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원전을 함부로 폐쇄해서 되겠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그러니까 울진에 짓는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7,9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4년이 됐는데 공사가 그대로 지금 중단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한수원 사장은 그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해외에서 한국 원전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대통령도 세계 수준의 지금 경제성과 안전성이 보장이 됐다고 해외 갈 때마다 체코에서 헝가리에서 등등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한국에서 원전은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원전을 나중에 원전 산업을 다시 우리가 하더라도 외국에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취약하다, 지진에 취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렇죠. 이 앞전에 스마일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실 개인이 잘못한 거고 인공적인 잘못이 있었고 또 뭐 실험을 잘못해서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자연재해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머릿속에 두면서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에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원자력들은 거의 다 진도 7도에 맞춰서 다 보강을 해놨습니다. 특히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령이고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후쿠시마는 비등 경수령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진도 7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진도 7도가 일어난 적이 없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최근에 탈원전 발전소 회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해외 원전 수주가 제로입니다. 이 앞전에 UAE에서 바라카 1호를 우리가 수주할 때만 해도 우리가 계속 원자력 산업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10개국에 13차례 시도를 했는데 지금 원전 수주 실적이 제로입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지난 5년간 우리가 잃어버린 에너지 전쟁의 5년이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50년 탄소 감축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범국가로서 다른 어느 나라 국가에 비해서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배출 비중은 중국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30년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고 독일, 일본은 각각 뭐 30몇 프로, 30몇 프로 하는데 우리가 제일 높게 정했죠. 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탄소 감축을 모범 답안을 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는 4.17%입니다. 미국, 영국은 2.8%죠. 훨씬 우리보다 탄소 배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중국, 인도, 러시아는 2060년, 2070년에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서 이렇게 모범 답안을 낼 필요가 있었는가?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모범 답안을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탄소 중립안 구성에서 원자력 비율을 30%에서 6 내지 7%로 줄인다고 나왔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래스고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모범 답안을 낸 거기 내용을 보면 원자력 비율을 우리가 30%에서 무려 6% 내지 7%로 줄인다고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는 6%에서
66%에서 70%로 높인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광 설치하면 국토의 6%가 들어간답니다. 태양광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태양광 설치하면은 태양이 뜨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전력이 제대로 생산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만들어야 되는데 ESS 만드는데 787조, 어떻게 많으면 1248조까지 들어가. 그것도 10년마다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치가 들어감에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원전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탄소 중립안을 가지고 우리가 왜 모범답안을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제출을 했느냐. 이게 또 우리도 국제 전략 면에서 그리고 에너지 전쟁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태양광만 설치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모범 답안대로 한다면 우리가 태양광 설비만 해서 400기가와트를 태양광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토의 6%, 뭐 서울시의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를 전부 다 태양광으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탄소 중립안을 지금 우리가 제출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게 바로 올바른 우리가 답안이었는가. 지금 현재 탄소 중립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있죠. 탄소 중립위와 한수위가 의견이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위는 원전을 대폭 줄여서 7%까지 가져가고 한수원은 그게 아니다. 원전을 활용을 해야 된다. 미국, 유럽도 다 활용을 하는데 왜 우리만 활용을 안 하느냐. 차세대 SMR, 그것도 탄소 중립위에서는 없는 걸로 하고 유일하게 한국만이 SMR로 국제 특허를 맨 처음 받은 그 좋은 소형 모듈 엔진을 탄소 중립위에서는 지금 거절을 했죠. 자, 이런 탄소 중립위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이 의견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범 답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답변이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인 자료 은폐 그리고 불리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거 그리고 탄소 중립위 구성 그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계부처의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죠. 정부에서 편향 지원, 과거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시민단체를 편향 지원하고 월성 1호기 그 폐쇄 문건 관련해서 산업부 문건 삭제건 그리고 또 새만금에서 설계 용역 업체를 원래 입찰제로 하게 됐는데 한수원에서 또 수의 계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새만금은 그대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태양광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편이죠. 탄소 중립위가 인원이 거의 77명, 8명 되는데 그중에 기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환경단체 요원들이 많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복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노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텍소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원전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지금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양광의 169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단위 경작당 따지면은 태양광은 이런 원전에 비해서 169배의 땅이 필요하고 풍력은 37배가 필요합니다. 이 좁은 땅에서 태양광으로 국토의 6%를 깔아야 되느냐 과연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우리 SMR의 경쟁력 우리가 어떻게든지 원전 사업을 다시 융성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가 전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당장 선거만 끝나면 우리가 지금 전기료 인상이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어느 정도 더 인상될지 모르죠. 해외에서 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재생에너지를 너무 좋아하는 영국도 전기료가 올랐고 독일은 프랑스보다 거의 60%가 전기료가 비싸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 박사의 말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값비싼 재생에너지는 주식시장의 폰지 사기극과 같다. 폰지 사기극이라는 게 뭡니까? 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겁니다.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덧붙일 것은 우리가 잘못 계속 탈원전만 고집하다가는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탈원전을 보다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